예, 진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새해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이제 2010년이 일주일 남게 되고요. 거래일수로는 4거래 정도가 남게 됩니다. 새해 계획들 잘 짜고 계신지요? 특히나 남성분들 자의반, 타의반으로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꼭 금연해야지라고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으면 건강상 이득이 있다는 것 제가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개선이 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담배는 KTNG 기업에만 관심을 가지시고요. 건강할 수 있는 계획들 새해에는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1년에는 우리 증시전략센터 가족 모두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게 깔린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2030포인트 초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로 이틀째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3포인트 하락한 203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40포인트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장 30분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2033포인트 5일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 시각 코스피는 0.2%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매수 우위로 돌아왔습니다. 나흘 연속 매수세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46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도 1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오늘도 투신을 중심으로 500원 넘게 팔면서 지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하락 전환한 이후에 조금씩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7포인트 하락한 50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03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50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진행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5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기관이 12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관망하는 가운데 8억 원 소폭 팔고 있고요. 오늘 개인만이 157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150원대 초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35전 상승한 1151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53원으로 10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수급 측면에서도 역외 세력과 은행권이 달러 매수에 나선 데다가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 상승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연말 앞두고 내고 물량 출회되면서 조금씩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이는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4%, 대우조선해양과 ST조선해양도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90달러대로 진입하면서 항공과 해운주들, 운송주들은 오늘장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이 4%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3%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흥하해운과 SS페노션도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주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약보합 내지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SK그룹주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SK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세대교체 기대감에 오늘장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SK가 1.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와 SK네트워크스가 3% 오르고 있고요. SK가스도 2%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일본과 터키가 원전 수주 협상 본격화했던 소식에 어제 이어서 원전주 오늘까지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DHI가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도 3% 떨어지고 있고요. TSMT 4%, 우리기술도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가파르게 달려왔던 우리 시장은 성탄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주와 화학주 강세는 연말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을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인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 도와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상담
상담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2638님께서 6,000원에 40% 사고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설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크로바 하이텍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네. 네, 종목 보기 전에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코가 살짝 훌쩍거리는 게 예. 아무래도 오늘 유난히 좀 춥더라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좀 아픈 크리스마스가 좀 될 것 집에 같습니다. 가셔서 좀 푹 쉬셔야겠습니다. 아,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아무래도 조금 그 분위기는 내야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를 내면서 종목 상담 시작해볼까요? 네. 예. 일단 크로바이텍 일단 보시면요.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AM/OLED 대표적인 그 테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가격 자체를 6,000원 가격대에 사셨는데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M/OLED라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LCD에서 LED로 넘어가듯이 LED에서도 또 AM/OLED 쪽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기관이나 뭐 외국인 지금 투심 자체가 전체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소형 업체보다는 큰 대형 업체들을 주로 기관에서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금 솔직히 조금 시세 쪽으로는 많이 버려져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예. 산 가격이 일단 6,000원 가격대이신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크로바 하이텍 지금 6,000원 구간대라면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 구간이나 아니면 이 정도 구간, 이 두 구간대에서 제 생각에 사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에 좀 휩쓸리셔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 추세 매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할 때 그 추세를 깨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그 주식은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좀 하시고서 나중에 보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추세를 잡기에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가 아무래도 좀 하락으로 좀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큰 대추세를 보시더라도 지금 뭐 일봉상으로도 이 하락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런 밴딩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단순하게 반등을 기다린다면은 한 5,200원대까지는 뭐 어느 정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아무래도 좀 그 저항 구간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조선주들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삼성중공업이 5%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문의 들어온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봐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이 26,000원. 예,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진단 부탁드립니다. 3974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볼까요? 네, 물론 더 가져가셔야죠. 네. 네,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26,000원에서 46,550원의 지금 가격이라면은 조금 배 아프신 표정이신데요. 지금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점심때라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요. 예. 네,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상당히 지금 좋게 들어오고 있고 뭐 26,00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뭐 1,000원이 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솔직히 이렇게 크게 감흥 없으실 만한 지금 수익률을 지금 누리시고 계실 텐데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 꾸준하게 우리 시장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지금 계속 피력을 해드리고 있고 역시나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매를 안 하시고 꾸준하게 들고 가실 거면 더 그냥 장기 투자로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스윙으로 뭐 지금에서라도 이익을 실현을 하면서 매매로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지금 장 분위기가 순환매가 도는 지금 패턴이 좀 많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순환매 같은 경우에는 그 순환매라는 것이 업종이 오늘은 뭐 전자가 오르고 내일은 뭐 그 조선 업종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종마다 그 사이클이 계속 도는 방식인데 예. 오늘 이렇게 대우조선 해양이 만약에 상승을 했다라면은 이 상승 추세가 이틀이나 3일 정도 뭐 그러니까 처음에 4% 오르고 뭐 2% 오르고 1% 오르고 그다음에 쉬는 그런 모습의 위치가 그 차트의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 오늘 만약에 뭐 꼭 정리를 하셔야겠다라면 오늘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내일이나 모레쯤 내일인 모레가 아니라 다음 주 월 초에 다음 주 초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리고요. 뭐 목표가는 뭐 많은 증권사에서 레포트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가격이 목표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충분하게 그런 가격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정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수익을 확정 지으시겠다라는 예. 관점에서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쯤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눌림목이 왔을 때 재매수를 그것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 구간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봐드릴 텐데요. 2097님께서 12월 10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적으셨고요. 71,700원이 매수 가격입니다. 비중을 몇 주 가지시고 계시다고 주식수로 적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예, 유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을 좀 받는 걸까요? 뭐 유가에 좀 영향도 좀 예. 있고요. 네,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그 항공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유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운임료가 가장 뭐 물동량 자체가 많이 받겠죠. 뭐 그러니까 해운업체나 또 항공업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물동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 대표적으로 그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가장 확실하게 그 나타내 줄 수 있는 저희들 제가 생각하기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운 업종이 잘 갈 때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뭐 항공 업종이 잘 갈 때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뭐 대한항공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우라통이 많이 터지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밴딩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7만 원대 밑에서 사서 7만 5천 원 넘어가는 매도가 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7만 1,000원대 사셨다고 하니까 7만 1,700원에 사셨네요.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거래가 발생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6만 9천 원 정도까지를 일단 어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6만 9천 원 밑으로 가시면 좀 주수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큰 폭으로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이 큰 금액을 매수를 하신 거에서 좀 비중을 줄이셔서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지금 올해 그 대기업 중에서 항공업종이 현재 그 퍼 자체가 가장 낮습니다. 예. 뭐 그래봤자 뭐 대한항공하고 뭐 아시아나항공 두 업종인데 아시아나항공이 전체적으로 그 업종 평균 퍼를 많이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 역시 지금 엄청나게 가격은 싼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약 퍼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장기 투자를 하셔도 뭐 제가격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뭐 시간 자체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밴딩 매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강지석 과장님, 대한항공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만 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만큼 기다리실 수가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제가 기다리면서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수가 2080포인트를 찍고 10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좀 넘어와 이런 큰 폭의 굴곡이 그 종합주가 지수상으로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많이 쓰러지신 분들도 있고 많이 대박이 나신 분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놓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쭉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하게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시란 분들은 왜냐하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좀 다른 게 부동산은 어느 날 내가 시세를 한번 확인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얼마큼 가격 올랐더라,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1초 단위마다 바뀌는 네. 시세에 많은 분들이 흔들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 시세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장기 투자로 가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원칙을 정하시고서 밴딩 매매 같은 거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이제 세우는 게 또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네. 대한항공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현대정보기술입니다. 현대정보기술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종목이죠. 예, 경고 종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정보기술을 822 하나님께서 70% 가지고 계시다고요. 3,900원에 사셨습니다. 꼭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네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저도
자주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뭐 근래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길래 예. 저도 뭐 찾아보니까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M&A 관련해서 많이 뭐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코스닥 종목 중에는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3,900원을 사셨다라면 뭐 오늘이나 아니면은 요 며칠 새 음봉 나오는 가운데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물렸다가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3,895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M&A 이슈라는 거는 그 M&A가 성사가 되고 나면 결국에는 그 M&A 이슈가 꺼지기 때문에 그 재료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세 자체가 또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소위 얘기하는 저희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단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수수료와 세금 이상을 빼고 좀 더 수익이 나신다면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종목에 들어가셨던 가장 큰 이유가 다시 한번 그 점상을 기록하는 큰 수익을 노리시고 들어가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시세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때 만약에 하셨다라면은 물론 지나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1,600원대에 들어가셨어야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는 거였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급과 거래량과 또 어느 정도 기술적 지표를 좀 보고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이 정도의 가치가 맞는지는 저도 지금 확실하게는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넥스콘테크 봐드릴게요. 넥스콘테크를 9,4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621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분은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네네. 예. 네, 손실이 좀 발생을 하셨네요. 네. 넥스콘테크, 아까 전에 뭐 크로바이오텍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좀 접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지만,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코스피 위주로 좀 시세가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코스닥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그 좀 시세가 안 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2차전지 회로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2차전지 관련 업체 중에서도 넥스콘테크는 상당히 좀 괜찮았었던 그 부분들이 많았는데 올 들어서 좀 시세가 무너지면서 지금 가격대가 7,3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9,400원대 사셨는데 9,400원대 사셨다면 지금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매매를 못 하시고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라면은, 다른 데서도 충분하게 복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500원대가 만약에 돌파를 하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대가 한번, 이 구간대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전 고점이었던 7,400원 구간 자체가 지금 좀 저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눌림목 7,400원에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가 약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7,400원 정도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위로 올라갈수록 물량을 터시면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8,000원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상선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죠. 오늘 장 초반에 현대엘리베이터가 하락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현대엘리베이터는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현대상선은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상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어떨런지요? 라고 문의하신 분은 9855님이신데요. 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그룹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현대그룹 계열사에 있는 뭐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현대상선, 뭐 현대증권, 뭐 이런 전체적으로 그 현정은 회장의 그 라인으로 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결국에는 다 M&A 방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재주인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뷰들이 전체적으로 그 시세로 한 번쯤 폭발을 또 했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그 상승했던 그 힘을 지금 소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수가 저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구간보다는, 주식이라는 거는 솔직히 한 번에 사시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네, 예. 부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네, 예.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라면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굳이 현대상선을 사시겠다라면은 지금부터 한 10%씩 조금씩 나눠서 사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사신다면은 한 34,000원에서 5,000원을 지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라면은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한 7, 8%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 구간까지 빠질 거를 감안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신다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찍고서 양봉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때 제 생각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면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싸서 샀다,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가 매수는 그 누구도 저가를 정해준 건 없습니다. 예. 네, 본인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저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그 누구도 저가를 시장을 정해준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폭으로 가신다라면은 그 추세가 형성이 되실 때 따라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굳이 사고 싶다면이라는 표현을 전문가가 쓰셨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라는 말이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봐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2042로 출발했었는데요. 기관의 매도 공세가 사흘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가 다소 약해지면서 하락 반전, 현재 2030포인트, 어제보다 한 7포인트 정도 눌려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죠. 코스닥 지수는 500선을 간신히 지켜주는 움직임인데요.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500선입니다. 코스닥 수급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예,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사주고 있고요. 기관의 매물이 오늘도 13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이 대출과 함께 예금 등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구속성 상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토록 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대출을 내주며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해당 고객을 가입시킬 경우 구속성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속여 구속성 상품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인천 강화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경북, 경기, 강원에 이어 인천으로까지 구제역이 확대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인천 강화군 양도면의 돼지 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섬지역인 인천 강화군까지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전국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도시바가 국제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스템 LSI 생산을 위탁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시바는 4조 원에 이르는 설비 투자 자금을 아끼기 위해 시스템 LSI만 설계하고 생산은 삼성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3위인 도시바는 2위인 삼성과 손을 잡고 사업 재편을 본격화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한편 시스템 LSI는 정보를 처리와 저장 기능을 하나의 칩에 직접 한 반도체로 휴대전화와 TV,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파가 닥친 가운데 성탄절인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서울 영하 14.9도, 대관령이 영하 15도를 기록하는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들어갔고 강한 바람 때문에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성탄절인 내일 절정에 달해 중부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하는 등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울러 내일 아침 충남과 전라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책 선물 받아가실 분을 좀 많이 뽑아봤는데요. 즐거운 성탄 보내시라고 문자 주셨던 6669님, 9517님, 5593님께 드리겠고요.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던 8856님과 9517님 이렇게 네 분께 5분이시네요. 5분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후장까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